안녕하세요. 4개월이 되자마자 토끼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래 살지는 않을 거라서 종종 제주 소식도 들려드릴 거고요. 영상 제작을 135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148일 차에 하게 되네요. 제가 확실히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영상 올린 텀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직수를 위해 임신 기간 중에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리원, 직수를 위해서 조리원에서 해야 할 일,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제 집에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조리원에서 직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뚜둥! 바로 자신의 몸 컨디션이 허락하는 선까지 계속 무엇을 한다? 젖물리기.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젖물리기 연습. 이번 영상부터 가장 큰 핵심은 계속 이 젖물리기에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모유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계속 물리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보통 조리원에 가면 유축기 사용에 대해서 익히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양보다 아기가 먹는 양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통상 유축에서 나오는 양을 평균으로 잡긴 해요. 초반에 유축을 하면 모유가 많이 돌지 않아서 잘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아기에게 수유를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모유의 양이 늘 거예요. 간혹 이제 저처럼 잘 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산모라면 수유를 하게 되면 잘 늘 겁니다. 모유양 증가. 그래서 모유가 잘 늘지 않는다면 유축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꿀팁은 1번 수유 직후에 바로 유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기랑 나랑 이제 스케줄이 잘 안 맞는다든지,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기가 자고 있다든지, 그럴 때 가슴이 엄청 단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를 하지 못해서 유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 이제 그럴 때는 가급적 유축을 하되,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이와 젖물리기 연습을 계속 한다입니다. 계속 젖물리기를 하되 유축을 해야 하는 경우만 유축을 하세요. 유축할 때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입니다. 가끔 이제 내 가슴은 아픈데 아기가 계속 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축을 해야겠지만, 참을 수 있다면 조리원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제 언제 깨어날 것 같은지 여쭤보시고, 곧 깨어날 것 같다고 하면 이제 방에서 셀프 마사지 를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게 좋아요. 조리원에서 유축기는 반드시 보조로 쓰시고, 잘 되지 않아도 이제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직접 수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물리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접 수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리원에서 이제 수유 양쪽을 하는데 보통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길면은 2시간까지 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애기가 자다 깨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 산모가 진짜 힘들어. 익숙하지도 않은데 울다가 지쳐서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토끼가 오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보시면서 이제 수유를 계속 하시고, 이제 최대한 이 젖물리기 핵심은 수유라고 했잖아요. 직접 수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유를 보충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분유 보충은 하지 않는다. 최대한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젖물리기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아이 계속 엄마 맘마를 쳤는데 잘 안 크는 게 아닐까요? 라고 걱정돼서 분유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리원에서 이제 혼합 수유로 이제 직수에 실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케이스인데, 이제 아기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메델라 보유 생성 유도기, 요거를 미리 사놓을 거예요. 이걸 사서 조리원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조리원 안 갈 거다, 근데 내가 둘째 낳았어 하면은 이거는 미리 사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유양이 많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유양이 많지 않은데 토끼가 맘마를 먹으려고 하니까 힘이 되게 많이 들어서 모유 수유를 거부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모유 자체는 잘 먹지만 본인이 수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토끼가. 제가 갔던 조련에 한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메델라 모유 생성 유도기를 통해서 토끼가 모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기가 이제 잘 못 빠는 아이인지도 같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봤는데 이 모유 생성 유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썼던 모델은 이건데 이 모델이 지금 단종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 유도기를 넣고 이 유도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줄 막 이렇게 있어요. 줄 안에 여기에 뭘 넣냐면 분유를 채워 넣는 거예요. 분유를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 호스를 따라서 아기가 쪽쪽 빨면은 이제 모유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왜 내 가슴에 이상한 걸 붙이나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입에 넣어서 내 가슴에 있는 모유랑 이제 분유랑 같이 함께 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단종돼서 이건 안 나오는데 이게 쓰기가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세척하는 게 얇은 호수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척하기가 되게 안 좋다고 해서 이게 단종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 메델라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이 모유 생성 유도기는 옛날 모델로 그림만 나와 있고 판매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별로 참고할 게 안 되고 이렇게 11번가에서 지금 이 메델라 모유 생성 유도기가 새롭게 리뉴얼된 걸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이 되게 부족해요. 들어가서 보면은 뭐 없어요. 설명이 없고 이거 쓰셨던 분들이 올린 리뷰?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제품보다 사용하기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세척하는 것도 좀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전하고 조금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쓰는 방법 똑같아요. 가슴에다가 부착해서 쓰는 방법이고 이렇게 전에는 막 테이프를 붙였다면 이게 클립으로 돼 있어서 이제 수유 낫이나 브라 같은 데다가 껴가지고 이게 목걸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껴서 바로 애기 입으로 넣을 수 있게 좀 구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둘째 가질 생각이 있긴 한데 둘째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이거를 미리 사서 쓸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시면 자세히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쓸 거고 메델라 이제 모유 생성 유도기를 쓰니까 모유 수유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유 수유에 관심이 많고 저처럼 모유량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비싸도 이제 메델라 모유 생성 유도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떤가 하고 이렇게 권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제 메델라 제품 중에 메델라 유도보기 요거랑 쭈쭈 베이비를 쓰면서 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계속 써야 할까? 라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손가락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손가락으로 잡고 막 손목 꺾여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모유 수유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의 젖을 계속 빨게 하면서 사출 반응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아기가 입으로 빨았을 때 요때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캡 같은 보호기 같은 걸 쓰지 않고 바로 이제 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만 모유량이 적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유량이 많은데 아기가 안 빠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 그냥 물리기를 하는 거고 아기가 빠는 힘이 부족해서 모유 직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유 수유를 하시는 원장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기가 빠는 힘이 생길 때까지는 좀 계속 젖물리기 연습을 하면서 뭐 보충 수유를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저처럼 모유 양이 적은데 직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모유양은 충분한데 아기가 못 빠는 것인지 등등을 좀 따져보셔서 이제 젖물리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젖물리기를 하고 조리원에서 태소를 하셨다면 이제 직수를 위해서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분유를 멀리하고 최대한 아기에게 젖물리기를 하면 됩니다. 핵심 분유를 멀리하세요. 이때 또 꿀팁은 새벽 수유를 반드시 사서 알아야 해요. 새벽 수유.
저는 근데 좀 특이하게도 새벽보다는 아침 첫 유축에서 모유양이 많이 나와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토끼한테 맘마를 주려고 했거든요. 대신 새벽 수유는 저는 체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건너뛰었는데, 체력이 되시면 이제 꼭 새벽 수유를 진행하세요. 여기서 직수를 위해서 여러분께 계속 전물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핵심은 모유 생성이 증가하는 젖도는 기간 2주. 출산 후 2주죠. 출산 후 2주 동안 내 가슴으로 바로 전물리기를 하시고, 저처럼 모유양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빠르게 직수를 성공하고 싶다면 뭐 요런 걸 쓰는 것보다 저는 메델라 모유 생성 유도기를 더 추천한다. 요걸 말씀드리고, 수유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모유 생성 유도기 쓰시고 나서 유축을 또 하세요. 수유 후에 유축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모유양은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축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유양이 부족하신 분들만 수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수유 체력이 되신다면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전제는 이제 여러분이 체력이 되는 선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수 성공을 응원하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 후에는 반드시 기쁨의 댓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그럼 육아의 세계에 들어오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만 안녕.